세계 각국이 2050 탄소 중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기조에 맞춰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된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탄소 중립 정책은 여러 가지 부문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국토 도시 분야는 건물, 에너지와 수송 관련 기반 시설, 또 도시 녹지 같은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에서도 국토교통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국토 도시 분야에서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국토 도시 차원에선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풀어나가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국토연구원의 안예현 부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제 국토 도시 차원의 탄소 중립 정책인데 먼저 궁금한 게 이 탄소 중립이 왜 국토 도시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현재 탄소 중립 정책은 에너지, 수송, 산업, 건물 등의 배출원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고 네. 부문별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국토 도시 공간은 이러한 다양한 부분이 서로 엮여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탄소 중립 실현에 매우 효과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 도시, 지구 등 공간 단위에서 여러 부분이 통합적으로 접근될 경우에는 한 부분에 있는 한계점을 다른 부분이 보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문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재생 에너지 설치 대상을 네. 건물 단위에서 마을 유휴부지 등으로 이제 지구 단위로 확대할 경우에는 그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설치가 어려운 건물의 한계를 이제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고밀 복합 토지 이용과 연계된 수송체계 같은 경우에는 교통 수요를 낮춤으로써 그 수송 부분의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언뜻 들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끼리의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가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코끼리를 전체적인 하나의 유기체처럼 보고 만약에 건강을 관리한다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국토 도시 차원의 탄소 중립이 세계 각국에서 지금 탄소 중립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혹여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국토 도시의 단위의 어떤 접근법을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에서 국토 도시를 크로스 커팅이라고 해서 범 분야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하고 있는 IPCC 실무그룹 3을 보시면요. 인간 정주지, 기반시설, 공간 계획을 에너지 생산, 에너지 최종 이용, 그다음에 토지 이용과 함께 별도의 부문으로 구성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국가 사례를 들면요. 네. 프랑스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의 경우에는 뭐 수송이라던가 건물 단위 이렇게 배출원 중심의 전략도 제시를 하지만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범 분야로서 도시 계획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전략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요. 하면서 이제 도시 및 정주지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외에서는 그런 탄소 감축 수단과 공간 계획과의 일치를 되게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탄소 중립 정책을 도시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 우리보다는 이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대응에 먼저 눈을 뜬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사례들 알아봤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토 도시 차원의 탄소 중립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국토 도시 차원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려면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탄소 중립 정책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우리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10대 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시 국토의 저탄소화입니다. 작년에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각 부문의 주요 감축 수단과 정책 제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물 수송, 흡수원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국토 도시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정책 제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이런 주요 탄소 중립 정책 문서에서 국토 도시 정책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배출월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국토 도시를 범분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접근하는 것에 비해서는 국토 도시 정책이 많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다행히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에 기초해서 전략을 제시하였는데요. 건물 수송 위에도 국토 도시를 별도의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좀 보편적인 거기까지는 조금 아직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 국토 도시 차원의 탄소 중립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적으로는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탄소 중립 전환은 어쨌든 대규모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공간 구조나 전환 방식을 통해서 이런 전체 전환 비용을 절감하거나 이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현재 수도권 집중형 공간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생산 지역과 에너지 소비 지역이 분리가 됨으로써 에너지 공급 과정에서의 손실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간 수송 체계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수송의 부담을 시켜서 이제 비효율성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각 지역이 자족적인 3터, 1터로 기능하게 하고 지역 간 사람, 사물, 에너지의 이동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이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전환 방식 마련과 탄소 중립 거점 육성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은 입지, 산업 구조, 인구 구조 등에서 이제 따라서 이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이제 탄소 배출, 탄소 흡수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역 맞춤형으로 차별성 있는 탄소 중립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수도권 집중, 수도권 과밀화가 사실 인구의 집중이라든지 경제의 집중 이런 그리고 또 환경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늘 들어보니까 또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저해 요인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역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효율성과 함께 사실 지역별로 여러 가지를 추진하다 보면 불만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효율성만큼이나 이제 형평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산업, 계층에 따라서 탄소 중립 전환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 과정에서 사회 갈등이라던가 지역 쇠퇴 이러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형평성을 고려해서 탄소 중립을 전환을 하면서 이런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국토 공간 구조가 에너지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이 분리가 되었고 그 탄소 다배출 산업 지역이 특정 지역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한 국토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탄소 중립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이제 특정 지역이 이런 전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탄소 배출의 어떤 편익을 누려왔던 지역이 이런 전환의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고 그리고 탄소 중립 전환에 이제 취약한 지역은 새로운 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주민 수용성을 좀 높임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녹지 등의 이제 탄소 흡수원의 경우 탄소 흡수원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박탈감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실 효율성을 이유로 용인되었던 이제 녹지 회수를 통한 신규 택지 공급 이런 것들은 이제 합리적으로 좀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의 이제 최적의 균형점은 사실 이해 관계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양한 주체가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운영함으로써 이제 정책 유연성을 이제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상황과 여건에 맞는 그런 유연한 정책 도입을 통해서 이런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점을 좀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사실 이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들여다보면 선진국들하고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데 네, 개발도상국들은 참 억울한 측면이 많거든요. 예. 선진국들이 자기들이 말하자면 환경을 다 망쳐놓고 네. 왜 우리한테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고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하느냐. 예. 마치 그 수도권 지방의 관계가 이 선진국 개도국의 관계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 축소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한편으로는 이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점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겁니까? 우선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배출원을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 통계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토도시의 탄소 중립 정책의 효과의 모니터링이 좀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 공간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산정 개수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 단위로 평가 체제를 구축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주요 탄소 중립 정책 문서에서 이제 일부 국토도시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지식 격차로 인해서 현재 이제 배출원 중심에서 공간 중심으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약간 공감대를 마련하거나 뭐 설득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로는 이제 우리나라 주요 탄소 중립 정책 문서에서 제시되는 이제 국토도시 정책이 기존 정책의 탄소 중립 요소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책 도입에 좀 소극적인 편이어가지고 탄소 중립이라는 되게 야심적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이제 미흡하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을 목표로는 이제 보다 혁신적인 수단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데 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행 체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관 부처랑 이제 협의가 필요한 개별 탄소 중립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행 체계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도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진 주체라던가 이행 체계가 좀 모호할 경우에는 기존의 국토도시 계획과 이제 단위 사업 간의 불일치라던가 뭐 서로 충돌하는 단위 사업이 되게 난립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작년 12월이었죠. 정부에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청사진 이걸 발표를 하면서 이제 국토도시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이제 눈앞의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그 계획 어떻게 보셨는지 또 혹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로드맵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대응해서 향후 추진 과제를 적절히 구성해서 제시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부문별 탄소 데이터 기반 구축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제 탄소 중립 기술 선도 모델 구축에 좀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탄소 중립 달성에는 기술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혁신적이고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탄소 중립 기술들이 특정 공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구현될 경우에는 기술의 뭐 실증, 상용화
확산이라는 이런 단계 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탄소 제로 도시 이런 거를 한번 상정하고 시도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적절한 공간 정책, 공간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탄소 중립 핵심 기술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도입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실 혁신 기술들은 위험성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위험성을 적절히 통제를 해서 이런 탄소 중립 기술의 효과가 이제 환류되는 이런 선순환 모델을 이제 공간 단위에서 이제 구현하는 그런 투자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EU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호라이즌 유럽이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저희에게 좀 벤치마킹할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유럽 그린딜 달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기후 중립 스마트 도시 100개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탄소 측정 보고 체계라던가 이런 혁신 활동을 이제 도시 수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저를 막론하고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오늘 이 국토 도시 차원의 탄소 중립이 왜 중요한지 좀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건물, 뭐 자원순환 이런 각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에 탄소 중립을 뭐 수치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집적돼서 유기체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이 도시라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지 앞으로의 과제들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현재 국토 도시 계획이나 뭐 정책이 인구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중심에서 에너지원이라던가 탄소 중심으로 좀 전환을 할 좀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도시 관점에서 이제 공간 단위에서 탄소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공간 계획과 정책에 따라서 탄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간이라는 것들이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혁신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 형평성, 그러니까 유연성을 다 고려해서 국토도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 도시 차원의 탄소 중립 정책에 관해서 안예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